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서 남북관계와 개헌, 또 한일 위안부 협의 등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방송 보셨죠?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미리 조율이 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김 빠진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일단 자연스럽고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예, 저도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하고 올 정도로 네. 이렇게 웃음이 터지고 하는 그런 걸 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생각이 되고요. 형식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또 올해 새해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그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용상으로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만 전체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그리고 대화와 교류를 병행할 시간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여러 가지 그 면에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그런 좀 내용과 형식상 모두에서 좋은 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장에서 좀 이제 기회를 갖고자 인형을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이렇게 그 경쟁도 하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나도 눈 맞췄다. 일방적으로 일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자,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그 음악도 흘러나오고 분위기가 상당히 자연스러웠죠? 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 회견도 그렇지만 저게 영빈관에서 특별한 행사처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샹드리에가 있고.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겁니다. 좋은 일이고요. 특히 이제 각본 없이 자유롭게 특히 대통령께 직접 지명을 하고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 한 수 좀 마지막 그 기자가 질문했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걸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얘기한 게 기자씨 저렇게 굳이 무슨 행사처럼 마련하지 말고 어떤 그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질문 답변하지 말고 현안이 있을 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그냥 바로 기자회견장 따로 만나지 말고 기자실 가셔서 일문일답이 아닌 정말 질문이 후속 질문이 이어지는 제대로 된 기자회견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좀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예. 네. 오늘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를 봤더니 국민이 64번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삶의 질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평화가 15번, 일자리 14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잠깐 당시에 또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채용 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건절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 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평범한 삶이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새해 국정 운영 방침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남북 문제가 제일 많았죠, 그 질문이. 예. 뭐 외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오늘 질문은 또 안 나왔습니다. 전 적폐청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국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내 삶에서 뭔가 나아지고 있다. 그게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연말쯤 가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정 운영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민생 문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과거보다 나아졌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니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그 신년사에서 강조한 게 바로 그분인 것 같습니다. 삶의 질,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을 강조한 게 바로 그런 걸 생각하고요. 오늘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실제적인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응답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시간이 없어서 좀 큰 문제만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치권 반응은 살짝 또 엇갈리더라고요. 늘 있었던 얘기죠. 뭐 여당은 좀 칭찬, 야당은 비판 그런데 여도 야도 모두 과거보다는 나아진 부분 긍정평가하고 이러이러한 점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앞으로 소망을 담는 뭐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자화자찬 무슨 뭐 통찰 제시하고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은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역시 남북 문제에 대한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죠.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런 정상회담의 목적과 어떤 설정된 방향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필요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나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또 나아가 오이사 조치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푸실 생각이 있는 건지. 일단 그 오이사 조치 중에서 어떤 경제적인 교류 부분, 그리고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 특히 그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그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So you alluded to this a little before, but President Trump has claimed that he created the environment for yesterday's talks, that it was because he has taken a strong, firm and willing to use America's might stand against North Korea that the talks yesterday were able to happen. How much credit do you give President Trump for yesterday's agreement?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를 표하는데 왜 이렇게 큰 웃음이 나옵니까, 이게. 재밌네요. 요즘 말로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그런 반면에 그 대북 제재 문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건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북한하고 대화를 하니까 혹시 한미 공조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국제 공조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 점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교류와 대화 병행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국제공제 틀을 깨고 먼저 지원하거나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 예. 네. 앞서 그 외국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데
남북회담 성사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참 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네. 좀 큰 웃음이 터졌어요. 뭐 칭찬하거나 찬사를 보내는 건 언제든지 좋은 일이죠. 네네.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입에 발린 소리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뭐 진심을 담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 미국 그 정부에서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무관심이 사실은 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고 아하.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니까 예. 그에 대해서 지금 거의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북핵 문제 해결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자기들 말로 이렇게 뭐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수틀리면 북폭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우리 그리고 대북 제재 압박을 강하게 가하니까 우리 측과 교류를 통해서 그런 압박을 좀 숨통을 터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의 말씀이 당연히 단순히 무슨 뭐 입에 발린 칭찬 뭐 그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남북 문제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그 기자들의 질문. 역시 이런 주제였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과연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말하자면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과연 정말 그 할머니들의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는 없는 건지 그 10억엔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루어진 지출들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미 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또 우리 그 할머니들과 또는 시민단체들과 이렇게 앞으로 조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에 그런데 의견들이 참 많이 엇갈렸습니다. 네. 사실상 뭐 이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또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분들은 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 파기해버리고 이렇게 한테 아마 속내는 그럴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지금 합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외교라는 게 또 상대가 있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합의 파기해버리고 10억엔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영속하는 그런 정부인데 과거 했던 어떤 정부가 합의한 것을 이후 정부가 깨버리냐? 이렇게 한다면 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사드 문제처럼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좀 타협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주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기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기자들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요구사항도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자들을 찾아서 이 수시 브리핑을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워딩을 들으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발생한 일들이 수시 브리핑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는지 참모진들의 만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우리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이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뭐 여러 가지 트윗이나 뭐 그렇게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와 생각이 각큰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숙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매체에 등장을 하는 사람들, 기자들, 정치인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과 좀 다른 의견을 이제 피력할 때 조금 호전적인 내용으로 댓글을 올리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교수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거두절미하고 욕설부터 하는 분도 있죠, 이렇게.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댓글 안 보는데요. 저 질문에 대통령께서 그러면,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비난 댓글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 이제 본인들로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보게 되면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창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어떤 자기 검열도 하게 되고, 그러나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사실은 자기 소신껏 얘기하고 소신껏 글을 쓰는 그냥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전 그래서 아까 대통령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댓글을.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발언이 그랬죠. 나는 더하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도 그 좋은 어떤 성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는 어떻게 좀 치유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경우에 저는 한 가지 말 덧붙이면 참고될 수 있는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정말로. 욕설을 제외하면 제가 글을 썼을 때 나는 이렇게 의도로 썼는데 다른 분들이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 참고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2월에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3월에 발언을 그러니까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지노선을 얘기했는데요. 6월 달에 이제 개헌을 정말 같이 지방선거 같이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20일 동안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문 대통령 말씀은 이부터 좀 합리적으로 좀 해결책을 제시한 거라고 보는데요. 한국당에서 반대를 하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없으니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으니까 발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국회 의결 절차에서 부결시키거나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확실하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걸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권력구조 부분에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합의할 수 있는 여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 이런 것도 단계적인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남북관계 위안부 합의 문제, 최저임금 문제까지 경제 성장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터치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 꼭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경제 문제 지금은 민생 부분에 있어서 그걸 깊이 있게 짚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올해도 좀 여러 가지 정치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방선거를 어떤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그런 중점적인 어떤 전략이라든지 생각은 어떤 것인지 앞둔 그런 것도 짚어봤어야 되는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다 짚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